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지금 모든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한 20일째입니다. 국민의힘은 상승하고 그리고 민주당은 추락하고 있다. 하락이 아니라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리얼미터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40%를 넘었습니다. 오차범위를 벗어나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기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이미 2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편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민생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선거 승패는 민생이 좌우한다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보더라 문제는 경제야. 이 클린턴 대선 캠프에서 유명한 슬로건이죠.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60% 가까이 치솟아 있습니다. 지금 57, 8%인데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부정평가 원인 1순위는 오래전부터 바로 민생 경제입니다. 고물가 고금리가 그 원인이 설사 문재인 정부에 있다 하더라도 서민 경제를 옥죄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만드는 것입니다. 민생 문제는 제가 내일이든 모레든 여유가 있을 때 좀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요사이 3040의 윤 정부 지지도가 아주 낮은 것, 그 원인이 바로 나는 연끌 투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연끌 투자가 실패한 탓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정말 이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친문도, 문재인도, 그리고 자기의 멘토라고 하는 이해찬도, 혹은 아주 어려워해야 할 정대철, 문희상, 이강철 이런 민주당 원로들도, 심지어 고인이 된 김건태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극단으로 밀어붙인 걸까요? 민주당이 27일 서울 중승동갑 지역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전략공천을 의결했습니다. 그건 곧 이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임종석을 컷오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어제 오전 회의를 연 뒤에 브리핑에서 전현희의 전략공천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백은 이날 회의에서는 임종석을 배제하고 전현희를 공천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은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대가 있었지만 의결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안규백의 말입니다. 일부 위원들이 심도 있는 의견을 냈고 토론이 있었다. 그러면서 임종석을 문제의 송파갑 등 다른 지역에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파갑 출마는 임종석이 거절해서 없는 일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송파갑은 또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험지에 속합니다. 서울 중승동갑은 원래 임종석이 16대 17대 총선 재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선거구를 물려받은 같은 운동권 출신이죠. 이 홍익표가 서초월로 옮기면서 민주당 전략 선거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홍익표는 임종석에게 자리를 돌려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임종석이 출마를 준비하자 묘한 말이 돌았습니다. 친민계를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과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요구가 슬금슬금 나온 것입니다. 솔직히 대선 패배 책임은 90% 정도 이재명에게 있는 게 아닌가요? 게다가 임익백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 책임을 질 세력으로 친문을 짚는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을 했죠. 이에 임종석 측이 반발을 하면서 공천을 둘러싼 친명과 친문 간의 개파 갈등으로 핵심 진앙지가 됐습니다. 제가 이 월요일 MBC 뉴스요즘에 나가 이 문제를 짚었죠. 결국 임종석의 배제에는 임기쯤에 다다른 내부 갈등에 불을 당기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중승동갑에 임종석이 공천을 받을까 받지 않을까 다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임종석에게 공천을 주지 않으면 민주당의 내부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다들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해찬도 임종석에게 그래서 공천을 줘야 한다는 의사를 이재명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반공개리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임종석을 잘랐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과연 문재인은 가만히 있을까요? 하긴 문재인은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인 개입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임종석과 같은 운동권 출신인 홍익표는 이재명을 용납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재명과 홍익표의 내부 갈등을 주목하는 언론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총선 전의 친문은 이제 이재명과 완전히 갈랐을까요? 저는 갈라선다고 봅니다. 어쨌든 친문 고민정이 27일 어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당이 임종석의 공천 배제를 결정을 하자 그만 사퇴를 한 것입니다. 고민정은 유일한 비명 최고위원입니다. 고민정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은 최근 불거진 공천 갈등과 무전략에 대한 비판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원래 이분의 말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나운서 출신인데도 이 주부와 술부가 잘 연결이 되지 않고 그리고 목적과 또 주어가 헷갈리게 만듭니다. 글쎄요, 일부러 그런 기술을 발휘하는 걸까요? 어쨌든 고민정은 하위 10% 여론조사 문제 등 공정성에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뒷말이 우리 모두의 귀를 의심케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회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다. 민주당 중진 의원님의 공개적인 답변에 이어서 무겁게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말을 한 중진 의원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게서 막 찾아봤더니 아침 라디오에 나가서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승호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정승호가 어제 아침이죠. 라디오에 나가 고민정을 제대로 씹었습니다. 최고위원이 당무를 거부하려고 하면 그 전에 본인이 최고위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고민정의 사퇴는 임종석의 공천 배제가 결정된 직후였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의 공천 파동은 점입가경입니다. 점입가경. 갈수록 볼만해진다. 이 고민정은 25일 이 밤이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천 파동을 수습해야 한다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튿날 26일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 불참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이 인천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고 부랴부랴 서울중앙지검으로 달려가서 그날 위정교사 형사재판에 참석을 했더군요. 정말 바쁜 사람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대장동 재판을 참석을 했는데 국회로 쫓아와서 또 어충에 참석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고민정은 그때도 임종석처럼 계파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인물의 공천을 보다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공천에 대한 지도부 개입은 시스템 공천 훼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정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시스템 공천이 이재명의 말처럼 이루어진다고 봐야 합니까? 도대체 지금 민주당 공천을 시스템 공천이라고 믿을 사람이 당내에 이재명 외에 누가 있을까요? 시스템 공천이라면 중승동갑에 어떻게 아무리 연고가 없는 전현희가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가운데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광재를 경기 성남 분당갑에 전략공천했습니다. 노무현의 사위죠. 곽상은에게 종로를 주기 위해서 이광재를 재배치를 한 것입니다. 천하 이재명도 권양숙에게는 굽힐 수밖에 없다는 게 증명이 된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언론은 안철수 이광재의 빅매치가 벌어지게 됐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이 노원병에서 떨어져 나와 제주껏 이제 천당보다 더 좋다는 분당갑에 안착을 했는데 의외의 복병을 만난 셈이 됐습니다. 이광재는 원조 칠로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그는 종로 출마의 뜻을 접고 홍익표와 당 인재영입위원회 간사 김성환 등으로부터 분당갑 출마를 권유를 받고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말이 오갔다고 하더군요. 당신은 진보 보수 그 경계선을 넘나들 정도로 아주 인기가 높다. 그러니까 분당갑에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글쎄요. 제가 보기로는 아마 이광재에게 굉장히 흠지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어떻든 빅매치가 늘었습니다. 계양을이 이재명과 원희룡, 방금 말씀드린 분당갑의 안철수와 이광재, 그리고 저 아래 양산을의 김태호와 김두관. 김태호, 김두관은 두 분 다 경남지사를 마친 사람이죠. 그 둘 다 대권 주자입니다. 게다가 동작을 또 나경원과 짐작컨대 추미애의 빅매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아마도 어제 이 경향신문 구독자들은 아침에 신문을 받아들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편집국장을 지내고 지금은 대학 강단에 쓰고 있는 이대근의 칼럼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제목부터 그렇습니다. 이재명 사퇴를 권함. 칼럼은 이재명은 민주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정당 지도자로서 부적격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선 경선 참여자, 대선 후보자, 또 대선 패배자, 그리고 당 대표 등 지위가 변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초지일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후보일 때 다르고 패배자일 때 다르고 당대표일 때 다르다. 사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 앞에 있는지, 정세와 자기 입지의 유분류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된다. 그러면서 이대건은 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일관성이 있다면 자기애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애뿐이다. 나르시시즘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자기 외에 누구도 믿지 않고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 정말이지 놀라운 발견이 알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이재명을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인터뷰도 꽤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같은 토론회장에서 싸우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이걸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외에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 자, 이대근의 발견 정말 놀랍습니다. 이대근은 그러면서 이재명은 자기 결정을 설득하고 당사자를 승복시킬 권위와 정당성,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권위와 정당성, 공정성을 이제 와서 찾는가요? 저는 대장동 사건, 백인동 사건보다 최악의 사건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자주 얘기를 했죠. 최악의 사건이다. 이재명은 이른바
법카 소고기 사건, 법카로 소고기를 사먹은 이 횡령 사건이 들통하면서 군의도 정당성도 그리고 도덕성도 모두 잃었습니다. 이대건은 공천 보복을 당한 박용진이 분노를 삼킬 때 0점을 받은 사람을 운운하다가 웃음을 참지 못했다고 썼습니다. 저도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장면은 참으로 괴기스러웠습니다. 저는 이재명이 진실로 잔인한 성품을 가졌다고 느꼈습니다. 이대건은 이재명의 역량이 의심스럽다며 해당 행위자는 친명이라는 이유로 끌어안고 득표력 있는 당 자산은 비명이라는 이유로 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당 파괴가 이재명의 선거 전략인가? 왜 그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의 부실을 끄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보일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좌파 언론인이 이런 의문을 표시했을까요? 이대건은 이재명의 목표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재선출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로서는 당이 승리해도 당권을 잃으면 패배지만 당이 패배해도 당권을 장악하면 승리다. 쉽게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어렵게 끌고 가는 이유이다. 어떻게 보면 이 말보다 이재명에게 더 모독적인 말이 있을까요? 그런데 아마 이대건이 보고 있는 이 시각은 옳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재명의 이익과 당의 이익은 충돌합니다. 이대건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문제 자체이지 해결책이 아니다. 이미 물 건너갔다고 체념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이 일어나야 한다. 그 일이란 것은 이재명이 물러나야 한다는 바로 그 일입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미래 세대에게 좀 더 도덕적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이재명은 이제 방탄조끼를 벗고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신문을 쭉 훑어보니 이런 경고성 기사는 또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반정카드 안 꺼내면 옐로카드 받을 수도 위기의 이재명. 신문은 민주당의 공천파동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이재명발 공천파동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고 썼습니다. 솔직히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을 지켜보는 이들이 사당화, 밀실, 사천 이런 단어를 쓰면서 공천파동이 이재명으로 일한 것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모두가 일치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재명 스스로 자멸의 길로 빠져들까? 왜 자책골을 계속 서는 걸까? 처음에는 이 기사처럼 이재명이 내놓을 반정카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있을 거다. 언론에서는 친명 핵심인 조정식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동영, 박지원 등 올드보이의 공천 배제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가장 많이 기대한 것은 이재명 불출마였습니다. 그는 멋있게 감옥에 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대건 칼럼이 아니라도 아마 이재명은 극적으로 자기 불출마와 그리고 감옥행을 선언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국회의원직에 연연하고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다시 잡기 위해 당헌까지 개정한 걸 보면 그는 그 어떤 경우에도 방탄조끼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대건 칼럼에서 지적했다시피 자기 애가 아주 강한 사람이니 말입니다.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말은 내로남불처럼 온 국민이 아는 단어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단수 공천을 받은 51명 가운데 비명계는 윤건영뿐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위 10%에 들어
고약한 자라고 울분을 쏟은 서른이 26일 라디오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현역 단수 공천자 가운데 부산 경남을 빼고 특혜를 받은 사람은 윤건영 한 명뿐이다. 나머지 비명 의원들은 경선에 붙였는데 소위 자객 공천을 당하고 있다. 이런 판에 이재명은 어제 뇌관을 건드린 겁니다. 임종석을 자신의 지역구였던 중승동갑에서 사실상 컷오프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전현희라는 아주 엉뚱한 인물을 배치를 했으니 친문은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도 친명도 아주 당당합니다. 정말 권력은 무섭습니다. 친명계의 말입니다. 공정하게 진행된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의 비명계가 많은 것은 비명계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소홀했다는 증거다. 그런데 중승동갑의 임종석은 현역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임종석을 자른 이유는 솔직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음 당권 그리고 다음 대선 후보 모두 임종석이 경쟁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sak을 미리 잘라버리겠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오후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이 친문 비명계가 폭발한 자리가 됐습니다. 이재명과 친명계를 향해 거센 비판이 쏟아진 것입니다. 당초 이재명은 대장동 재판 관계로 의총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회의장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의총에서 홍영표는 최근 이재명이 기자들에게 동료 평가에서 0점을 받아 컷오프된 현역 의원을 거론하면서 웃음을 보인 일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가죽 그렇게 벗기다가는 자기 손도 피칠갑이 될 것이다. 정말 섬뜩한 발언입니다. 아마 홍영표도 그 혁신이라는 단어가 옛날 춘추 전국시대 때 죽간을 묶는 가죽끈을 바꾸는 일, 그 가죽끈이 낡았을 때 그 가죽끈을 바꾸는 것을 개혁이라고 부르거나 혁신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게 혁신이 아니라는 건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도 이재명이 그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했죠. 가죽을 벗기는 일이다. 이러니까 그걸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홍영표는 또 이재명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 사당을 만들어 다음 당권을 또 잡으려 하는 건가? 아마 비공개에서 세세한 것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발언이 아주 격해지자 욕설도 자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발언이 격해지자 홍익표 원내대표가 표현을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 요청에도 거센 반발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다 옮기지를 못하겠습니다. 박원근은 이렇게 따졌습니다. 200석 얘기를 하더니 150석, 지금은 100석이나 할 수 있느냐. 임종석 건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할 건가. 잘못하면 다 같이 공멸한다. 송갑석은 좀 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문재인 없이 이재명만으로 총선을 칠 수 있느냐? 명문이 아니라 멸문정당이 됐다. 명문이라는 말은 문재인이 이재명을 만났을 때 썼던 말이죠. 우리는 명문정당이다. 이재명 할 때 명자, 그리고 문재인 할 때 문자, 이걸 따서 명문정당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송갑석은 이제 명문정당이 아니라 멸문정당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이런 판에 뭐 누구 약을 놀리는 겁니까? 이재명의 방탄 변호인 세 사람이 줄줄이 보원 공천을 따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애초 광주 서구에 전략 공천을 하려 했으나 전날 전략공관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제동을 걸어서 사면 경선으로 뒤집혔다고 합니다. 전략공관위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전략공관위 회의에 광주 서구을에
양분함을 단수 공천한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그렇게 안이 올라왔다. 근데 위원들이 전세 사기, 코인 사기 등 중대 민생 범죄를 변호했는데 전략 공천을 하는 게 맞느냐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결국 경선을 통해 국민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전세 사기 이런 범죄를 아마 양분함 변호사가 변호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고금장 출신 정치신인 가산점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는 안이 현실화한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정치신인은 10%를 줍니다. 그런데 고금장 출신이라고 해서 아마 20%로 더 확대를 하는 안이 올라간 모양입니다. 그것이 현실화한다면 부산 고금장 출신인 양분함은 텃밭 광주에서 20%를 더 받게 되니까 이건 무조건 양분함이 공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혜를 받게 됩니다. 자, 한편 정진상의 변호인이자 이재명 정치테러 대책위원이죠. 이 젊은 변호사입니다. 김동아 변호사는 우상호의 불출마로 청년 전략특보가 된 서대문갑에 출마합니다. 최근 영입된 정한종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교수도 이재명이 경기지사 시절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정을 받았을 때 대법원 상고 이유서를 작성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이 됐고 나중에 고등법원에서 결국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파기환송 대법원 재판에서 권순일이 개입했는데 그게 바로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입니다. 정한종은 이 분구가 예정된 전남 순천에 전략 공천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에게도 순천은 안방입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을 안긴 공천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물러난 인재근의 도봉갑 안규령입니다. 안규령은 YTN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근데 정규직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으로 취임을 했는데 도봉갑에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안기령의 전략 공천 배경을 둘러싸고 그가 지난해 외모 이상형을 고르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아마 채널 A가 운영을 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선택했던 장면이 지금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외모 이상형을 꼽는 이른바 밸런스 게임을 하면서 안기령은 계속 이재명을 이상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냐 이재명이냐 했을 때도 이재명을 선택을 했고 조국이냐 이재명이냐 역시 이재명을 선택을 했고 자, 꽃미남 가수입니다. 차은우라는 가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정말 미남이더군요. 이 꽃미남 가수 차은우냐 이재명이냐 그 역시 차은우보다 이재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안규령의 답변은 한결같았다고 합니다. 그 장면이 까십거리가 되는데 아부를 해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안규령이 아침을 잘해서 전략 공천을 받자 그렇게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침을 아주 잘해서 전략 공천을 받자 도봉갑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던 이동진 전 도봉구청장은 26일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후보들 간 어떤 경쟁력 조사도 없이 도봉구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후보를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전략 공천 방식의 결정에 속수무책이었다.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적인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는 당의 공식적 언급은 흔해 불과했다. 문제는 바로 이 도봉갑이라는 지역구입니다. 여기는 원래 유명한 김건태 지역구였죠. 그리고 김건태가 죽자 운동권이 데모 인재근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3선을 했습니다. 그 운동권이 데모 인재근에게 이재명이 전화를 걸어서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후문이 있는 선거구입니다.
전화를 했겠죠. 인재근이 출마를 그렇게 해서 딱 막아놓고 도봉갑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안규령을 내리꽂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 심했습니다. 원래 이재명이 원하는 모 변호사는 인재근이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규령이라는 아나운서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만약 국민의힘 후보 중에 제가 차은우 씨보다 낫다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공천받지 못한다. 그냥 가만히 계시지 왜 또 이런 말까지 했습니까?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하는 비위 좋은 아침꾼만 살아남는 정글이 되어버린 것이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그러자 안규령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인다. 말싸움에 골몰하기보다는 국민과 민생을 위해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 하긴 그렇습니다. 그런 유튜브 방송을 두고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은 결코 물러나지 않겠지만 이 말만은 제가 꼭 해야겠습니다. 아침을 받는 것으로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는 자의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침이 끊어지는 순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